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된 사건. 지난 2015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폭로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만호 대표의 옥중 비망록을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입수했고 MBC가 이를 공동 취재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인수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장 기자. 네.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요. 지금 네. 고인이 되셨죠? 네, 고인이 됐습니다. 비망록 입수 경위부터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뉴스타파가 처음에 예. 그 한만호 전 대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이 원래는 이제 다른 또 후속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예, 뉴스타파가 예, 보도하지 않았는데 예. 그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망록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내용이라고 되고 오늘 우리도 나가는 내용인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며칠 후에 예, 뉴스타파가 하면 예. 저희도 그때 같이 예, 보도할 예, 예정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비망록이 있다는 걸 뉴스타파 기자들이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비망록을 입수하고요. MBC도 뉴스타파보다는 늦게지만 이제 취재하면서 예. 어떤 그런 비망록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거를 뉴스타파로부터 예. 전해 받아서 예. 같이 공동 취재하게 됐습니다. 자, 핵심은 진술을 왜 번복하게 됐다는 건가요? 그 비망록에. 그러니까 그 한만호 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예.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영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서울구치소로 불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 나갔더니 이제 검사가 정치인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한만호 대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지금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사업도 망가지고 그렇죠. 사업체도 뺏기고 이러니까 내가 빨리 출소를 해서 이 재기를 해야겠다. 사업체도 되찾고 그리고 또 이제 노부모도 모시고 살고 그 당시 자식들도 이제 뭐 고등학생이고 이러니까 가족들도 내가 빨리 건사해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했는데 이제 검찰하고 법조 브로커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갖고 그렇겠죠. 회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너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어떡할 거야? 빨리 출소해야지. 그래서 사업체도 되찾고 해야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법조 브로커가 압박을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비망록에 적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건가요, 당시?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검사들이 아는 정치인 이름을 써라. 그런데 한만호 대표가 실제로는 주로 한나라당 정치인들이랑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당 정치인들 이름을 적으니까 검사가 좀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나가고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가 들어와서 어떤 그런 한명숙 총리 얘기를 하면서 협조해라라고 하고 법조 브로커가 나가고 다시 이제 검사가 들어와서 왔을 때 고민하다가 4월 1일부터 그런 식의 수사가 시작되는데 4월 3일쯤 이제 비로소 한명숙 총리한테 돈 줬다 이렇게 진술하기 시작했다라고 비망록이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더 얘기 진행하기 전에 비망록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망록에 담긴 내용 그대로를 음성 대역으로 구성한 것인데요. 몇 대목 들어볼까요?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한 총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달라. 선택해라.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해서 어려워지시든지. 그래도 20년 넘게 CEO한 사람을 마치 전응아 취급했다. 그 모멸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수사관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절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날조한 것인지에 살아있음이 더 고통스러웠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내용은 들으셨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당시 사건이 두 가지 갈래였죠, 크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일단 두 가지 갈래라는 게 이제 두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대한통운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거고 2010년도에는 지금 나온 한만호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건데 사실 2009년도 사건은 2010년에 당시 대한통운 대표가 아내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 번복해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1심 무죄 선고가 나기 전날 검찰에서 다른 수사, 지금 말하는 한만호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또 터뜨린 겁니다. 무죄가 나오니까요. 무죄가 나오기 전날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2007년경에 당내 대권 경선 과정에서 이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
9억 원 가량을 3억 원씩 3차례 나누어서 예. 제공을 했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 1심에서 사실 이 한만호 대표가 본인이 처음 나와서 진술했던 걸 한 번 다시 번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예.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심, 3심은 당연히 무죄가 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항소심에서부터 유죄로 바뀌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또 확정이 됩니다. 예. 여기다 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 하나는 한만호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유증죄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판결이 이따 말씀 여쭤볼까 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판결이 뒤집히게 된 그 어떤 핵심적인 논거는 뭐였습니까? 딱히 사실은 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2심에서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실제로 이제 한 대표와 거래가 있었던 건 예.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비서와 거래가 있었고 1억 원 가량의 한 대표로부터 나온 수표를 사용을 했던 건 예. 맞는데 그 부분이 사실 한 전 총리 전체에게까지 마치 이제 9억 원을 받은 예. 것처럼 됐었고 예. 제일 지금 다툼이 돼야 될 거는 핵심적인 증언을 한만호 대표 예. 아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한만호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어요. 아, 예. 한 대표를 부르지도 않고 1심에서 뒤바뀌었던 그 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씁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판결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비판이 그때도 있었죠. 일단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건인 거죠. 예. 자, 장 기자 다시요. 네. 자, 그럼 한만호 전 대표는 아까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을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다는 얘기죠. 비망록의 그렇죠. 내용에 비망록에 따르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비망록에 예, 예. 따르면 어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가 와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데 예.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요. 너 추가 기소하면 어떡하냐. 예. 빨리 나가서 사업체도 되찾고 재기해야지. 가장 약한 예. 고리를 건드렸다는 그 내용이죠. 비망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예. 이후에 이제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한 다음에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네.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외워야 되거든요. 아, 예. 검사들이 적어준 대로. 근데 이걸 잘 못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 잘 외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 고생한 흔적들을 예. 많이 적어놨고요. 그리고 잘 외우지 못하니까 이제 불려가서 검사들한테 자기보다 한참 예. 나이가 어린 검사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 심지어 잘 외워야 밥을 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고 비망록에 적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다. 예. 이렇게 그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한만호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게 될 그 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적어놓냐면 그 자기가 진술을 하면 진술한 게 며칠 뒤에 그대로 신문에 아.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에요. 예. 뉴스데스크에서. 이거를 보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예. 떨어지고 예. 또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고초도 많이 겪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예. 받았다 이런 거를 적어 놓으면서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는 내가 진술 번복을 못 하고 예. 기회를 노렸다가 이제 법정에 나가면 진술 번복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예. 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예. 안 있다가 이제 진술 번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진술에서도 나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사안을 보면서도 어떤 이분이 심적 압박을 느낀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저러다 큰일 나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비망록에 따르면요, 물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 그 자기가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불려오기 전까지는 예. 일부 언론들이 무슨 표적 수사다, 아. 기획 수사다, 예. 사건을 조작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누가 의혹을 제기하면 예. 자기는 그런 얘기를 절대 믿지 않았는데 예. 자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더 양반이고 점잖은 표현이었다. 이건 예. 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비망록을 남긴 것이 어떤 조작일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조인으로서. 수감돼 있는 예. 과정에서 예. 이거를 더군다나 이제 검찰 조사를 갖고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들을 일일이 기록이 났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뭐 조작 가능성 같은 것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예.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지만 비망록에서도 또 이걸 이제 검찰이 먼저 입수를 했거든요. 예. 일부지만 그 비망록에 쓰인 내용을 검찰에 유리한 부분은 또 따서 증거로 쓰기까지 했어요. 예. 뽑아내서요. 예, 뽑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검증할 방법이 없고 뭐 유서와는 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다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 일부분을 뽑아내서 증거로 썼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인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바로 그 자체로 인정한다고 예.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예. 상당 부분 새로운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리한 부분의 내용만 빼면서 증거로 만약에 사용한 게 사실이라면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또 모순돼보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그런 거죠. 부분도 있을 예. 수밖에 없겠죠. 자, 장 기자 다시요. 네. 기사 댓글 보니까요. 저도 어제 그 기사 보고 이제 댓글들을 쭉 살펴봤는데 채널 A 사건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저희 MBC가 보도했었죠. 예.
이게 이제 검찰이 조작을 했거나 예. 혹은 검찰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다른 증거는 없고 유력한 증인의 증언만 있는 예.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증언만 갖고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면서 사건이 시작을 되는데 이 증언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 검사가 직접 하진 않고 제3의 인물들이 좀 동원이 예. 됩니다.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직원이 예. 되고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남모 씨라는 법조 브로커가 나왔고 예.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기자가 예. 이철 신라제 전 대주주한테 유시민 걸 불어라 예. 이렇게 압박을 하는 상황이었죠. 예. 이렇게 제3의 인물들이 거짓 증언을 받아낸 다음에 예. 일단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검찰이 바로 언론 플레이에 들어갑니다. 예. 자신들의 수사 과정을 예. 언론에 흘리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기자들이 받아 쓰도록. 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MBC 같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이걸 쓰고 예. 또 공신력 있는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예. 이게 활자나 방송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믿게 되겠죠. 기정사실화됩니다. 기정사실화되죠. 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일한 패턴이 이 증인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혹은 이제 회유를 할 때, 혹은 아니면 번복을 하려고 할 때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예. 너 가족을 불러서 수사하겠다. 가족 소환하겠다.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채널A 때도 그대로 예. 나왔던 방법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비망록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비망록이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는 예. 상황인데 어찌 됐건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똑같이 보이고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비망록 자체가 진실이라고 믿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채널A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이라는 게 이제 장 기자의 설명인데요. 자, 그러면 한명숙 총리는 전 총리는요. 지금 어떤 재심 청구 같은 어떤 가능성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비망록 자체를 100%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그렇겠죠. 우리가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거를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예. 많이 있고 또 당시 정황 같은 것들은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두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무죄가 나온 예. 이유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해서 진술을 잘못했다고 번복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예. 그런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법적인 증거를 바로 쓰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예.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구제 절차는 재심밖에 없는데 예. 과연 나머지 어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예. 한번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 아, 때문에 예. 그런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가 예. 뭐 절차를 진행하는데 쟁점이 되겠죠. 이 비망록만 가지고는 재심에 대한 어떤 전망은 쉽게 할 수는 없다는 뭐 말씀이시죠? 그렇게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장 기자. 오늘도 후속 보도 예정돼 있죠? 예,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비망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애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자기가 직접 적기도 합니다. 몇 월 며칠자 무슨 보도에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심경 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놓는데 예.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장인수 기자였습니다.